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코타 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끼리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업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건설 합병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병이란 먼저 합병이 뭔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흡수합병입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해서 존속하고 흡수당한 회사는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신설합병입니다. 합병하는 회사들이 모두 소멸하고, 자,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모두 소멸하고 합쳐진다는 거죠. 자,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고 둘 다 소멸한다. 자,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방식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합병 신고를 통해 승계받을 수 있지만 창립총회, 설립 등기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의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 개인은 합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법인끼리만 하는 겁니다.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뭡니까? 건설업을 등록해야 건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업을 등록해서 건설업자가 된 그 지위를 승계한다. 아, 건설업 등록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합병하면 소멸법인의 건설업 면허와 플러스 실적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그대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건설업 합병의 가장 큰 메리트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인의 합병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합병 신고. 단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 자, 보세요.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 얘는 건설업자가 아니니까 무슨 지위가 승계될 게 있습니까? 없죠. 합병 신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건설업 없는 법인이 건설업 있는 법인을 흡수하거나 신설 합병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건설업은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만 있는 A건설이 건축공사업을 가진 B건설을 흡수 합병하면 A건설에는 건축공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므로 합병 신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합병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자와 건설업자 흡수합병입니다. A건설과 B건설이 합병해서 A건설이 존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병신고 당연히 필요하죠. 왜요? 소멸하는 B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A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동일 업종이면 지위 승계는 있을 수가 없죠. 자, 건축공사업자 건축공사업을 합병한다? 동일한 면허를 보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실적만 승계되는 거죠. 자, 서로 다른 업종이면 업종도 추가되고 지위가 승계되고 실적도 승계된다 이 얘기고요. 자, 둘째, 건설업자 B건설업자가 흡수합병하는 경우인데 건설업자가 존속하는 경우는 A건설이 예를 들어서 B유통을 흡수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A건설을 그대로 건설업 면허가 지위가 승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합병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건설업자 대 B건설업자 흡수합병인데 이번에 거꾸로 B건설업자가 존속하고 건설업자가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 건설업자의 지위가 이쪽으로 승계되고 얘는 소멸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뭐죠? 합병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넷째, 신설합병.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A, B 둘 다 건설업자인데 새로운 법인 만들어서 합병하고 얘네 둘 다 없어지는 거 역시 합병 신고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신고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병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다 나눠 보았고 이제 합병신고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계약서 체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합병계약서에는 합병
비율이 나옵니다. 서로 이 합병 비율에 의해서 합병 대가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신주를 얼마를 또는 신주를 얼마를 발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과세 문제, 제가 여기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 저는 과세 문제부터 검토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합병 계약 체결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두 번째, 주총 승인. 이 합병 계약서를 A와 B가 합병 계약서를 각각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주총, 각각의 회사에서 주총해서 이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채권을, 내가 채권을,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될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채권자 보호 절차, 공고를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자, 30일 이상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 기간이 지나서 뭐 이의가 없다 그러면 합병 등기를 하는 거죠. 자, 합병 등기를 하면은 합병 등기일 현재 피합병 법인의 권리 의무가 합병 법인으로 전부 승계되는 겁니다. 자, 이 피합병 법인은 소멸되는 회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전부 합병 등기에 의해서 존속하는 회사로 승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자, 주의하실 거,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건 상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건설업자의 지위도 승계됩니까? 지위가 승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지위가 승계되는 건 상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아까 17조에서 효과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 신고에 의해서 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지위가 승계된다. 이렇게 이원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합병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뭐요? 과세 문제 검토해야죠. 그 다음에 자, 상법 절차로 들어와서 채권자 보호 절차, 뭐 합병 계약서 승인하고 주총에서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 등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모든 안전장치를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합병 등기를 하죠. 여기까지 상법이죠. 그 다음에 자, 합병 신고, 건산법 단계로 넘어가서 합병 신고에 의해서 지위 승계, 실적 승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합병 계약 및 주주총회 해가지고, 자, 요걸 아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합병 계약 체결입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 조건,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정관사항, 주식 배정 비율, 자, 합병 기일 등을 기재합니다. 주식 배정 비율, 요거 뭐요? 합병 대가는 뭐에 의해서? 합병 비율에 의해서. A와 B 회사의, 자, 합병 대가, 이 소멸하는 회사는 뭔가 돈을 받든 이 회사의 주식을 받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소멸하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주면 얼마를 줄 건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주식을 줄 거면 이 회사의 주식 1주당 이 회사의 주식 1주의 비율이 얼마가 돼서 신주를 얼만큼 발행해서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합병 비율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요? 과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과세 문제까지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려요. 이거 뭐 1, 20분, 한두 시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제가 약속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제가 향후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각각의 회사에서 합병 계약서를 작성했고, 요거를 각각의 회사에서 주총에서 승인을 합니다. 합병 계약서는 각 회사의 주총에서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총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채권자 보호 및 등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채권자 보호 절차.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총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해서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채권자는 보호하고 주주는 보호 안 합니까? 주주 보호했어요 벌써. 아까 주총에서 반대할 사람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주총에 참석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해서 공고에 의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거는 회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고하는 거고, 자, 알고 있는 채권자는요, 대부분 채권자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합병하면서 저 사람 몰래 빼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공고해버리고 그 사람 몰래 공고해버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그 사람 내가 채권자인지 알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최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분할이라든지 분할합병과도 똑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나 이거 합병하면은 나 돈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아. 나 불안해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채권자 보호 절차 3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겐 전부 최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자, 이제 합병을 하는데 자, 요 채권자 보호 절차로부터 본점 소재지 내에서 2주 내에 합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는 변경 등기, 소멸해서는 해산 등기. 자, 이게 중요합니다. 흡수합병, 뭐 신설합병 보지 맙시다. 흡수합병만 보면은 얘가 존속하고 얘가 소멸하면은 자, 이 존속회사는 무슨 등기를 하느냐?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뭐 이게 A고 이게 B면은 A는 B를 흡수합병합니다라고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대가로 주식을 줬으면은 자본금이 늘어나고 뭐 이런 주식을 발행했으니까요. 이런 등기상이 정정되는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 얘는 등기부가 폐쇄되는 거예요. 해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은 해산을 하고 청산까지 해야지 등기부가 폐쇄되는데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으로 등기가 폐쇄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을 다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병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법 절차는 모두 끝났고 어디로요? 건설법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건설업 합병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우리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 이거 아닙니까? 지휘승계와 실적승계 이거 안 되면은 합병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 건설업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합병 등기를 했습니다. 합병 등기 후 합병 전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 이거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는 신설합병 안 보기로 했으니까 자 존속법인과 소멸법이 있으면 각각의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칸이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건산법에서도 피합병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을 각각 둘이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는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합병 신고서는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합병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도 제출하겠죠. 이 계약서는 전부 그 어떤 인증을 받아갖고 그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아서 그 의사록과 같이 제출하니까 뭐 포함돼서 들어가니까 그거 뭐 어려운 거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따라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게 존속법인이고 이게 소멸법인이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토목공사업 얘가 건축공사업이면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하던 법인이 얘가 소멸하고 이쪽으로 전부 합병된다라고 하면은 자 지휘승계가 되는 건 건축공사업이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토목과 건축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목을 하다가 건축을 추가로 등록하는 거하고 마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등록 신청이고 요거는 합병 신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토목과 건축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살아남는 회사는 면허가 2개가 되니까 토목과 건축에 대한 등록 기준. 자, 뭐 있습니까? 기술자. 6명, 5명, 11명. 토목과 건축은 특례 없지 않습니까? 11명 충족시켜놔야 되고 자본금. 자, 5억, 3억 5천, 뭐, 특례에 의해서 1억 7,500 감액이 되니까, 그거 맞춰서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요건 갖춰야 되고요.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는 얘가 이미 이쪽에 출자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면은 그렇게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이쪽 기술자 전부 승계하고 자본금 맞추는 거. 기업 진단이 또 나중에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기준을 충족을 시켜주면은 지위 승계가 일어난다 얘기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공무원분이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제가 종합을 예를 들었으니까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제출을 하면은 담당자가 자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요? 도청시, 특별시, 광역시, 도청에다가 올려서 최종 수리를 받는 거죠. 그러면요 지휘승계와 실적신고가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등록기준 충족 요것도 보셔야 되지만 그러면 피합병법인은 이슈가 없을까요? 피합병법인도 이슈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합병 계약 체결하고 이 회사는 이제 그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면 뭐 절차에 의해서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이쪽으로 전부 들어가고 얘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10월이다 그러면은 그 뭐 지금 2월이지만 뭐 2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회사는 작년 25년 그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회계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재무제표가 아직 작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2차 실적 신고 4월 15일 날 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2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 회사는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올 가을 정도에 받을 수도 있는데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 건설업 관리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소멸되는 회사는 계약일의 직전을 말일 현재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쪽 신설법인이 아니고요. 이쪽 자 존속하는 지위를 승계받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등록 기준 4가지를 마치 신규 등록처럼 심사하는 거고요. 이 소멸되는 법인은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심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합병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수리되는 과정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합병 신고를 수리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키스콘에 다음 사항이 공고됩니다. 합병 신고 수리 연월일 이전되는 건설업 업종 합병 전후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 합병이 공고되고 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소멸법인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언제요? 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언제 합병 등기가 되면은이 아니고 합병 등기를 하고 서류 다 갖춰갖고 어떻게 해요? 기업 진단도 하고 뭐 기술자 승계하고 다 해가지고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죠. 그래 합병 신고 제출하고 또 공무원이 다 해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짧아요. 10일이에요. 처리 기간이. 이렇게 해서 수리가 되면은 이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합병 등기 이때 수리된 때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이 토목에서 건축이 추가로 되는 거면 이 사이는 건축에 대해서 입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왜요? 건설업자의 지위를 이 회사는 없어졌고 이 회사는 아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지위 승계를 못 했잖아요.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하자. 저는 처음에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은 과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렇게 한 다음에 일정표 드려요. 그러면은 대표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일정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어떤 가결성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서류를 저한테 안 줘갖고 시간이 늦어진다니까요. 심지어는 막 2달, 3달 지나서 겨우 합병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달, 3달이면 그나마 다행. 막 6개월, 1년 지나가는 것도 봤어요. 기업 진단하는데 1년 전 걸 가져와서 기업 진단을 해달래요. 왜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리스크를 전부 제거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병 신고를 하고 수리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등록기준 충족해야 됩니다. 합병 후 법인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하는 금액 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미신고되면은 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받을 수 있어요. 합병하자마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합병 법인은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건사법에 관련된 주의사항. 말씀 안 드렸지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세무. 자, 합병하면은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주식평가도 안 하고 1대1로 그냥 합병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이 만약에 그 토목이면 5억이고 이쪽이 3억 5천. 3억 5천인데 이거를 그냥 1대1로 합쳐버리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왜요? 이 회사에 10,000원짜리 5만 주, 10,000원짜리 35,000주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여전히 설립 또는 증자 당시에 10,000원짜리의 그 액면가와 일치되는 게 아니고 이게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쪽이 만약에 5만 원, 10만 원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소멸되는 게. 그러면은 그냥 액면가 뭐 이제 1대1로 해버리고 얘가 만약에 평가액이 거의 액면가에 유사해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해버렸다. 근데 얘는 10,000원짜리가 이미 10만 원이 되면 10배가 돼 있으면 10만 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0만 원짜리를 한 장 내가 태워버리면 소각해버리면서 이쪽에 평가액 10,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증여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한번 이쪽이 오히려 10배가 올라서 10만 원인데 이쪽이 평가액이 10,000원밖에 안 돼. 액면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1대1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얘는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태워버리면서 10만 원씩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증여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합병으로 인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만약에 청산이 아니고 해산되는 회사가 평가액이 액면가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일주당 9만 원씩 합병을 하면서 차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9만 원에 대해서 배당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당이 뭐죠? 배당소득세,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거보다 더 깊은 과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합병하는 요 소멸하는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산지 아주 오래됐어요. 살 때는 뭐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뭐 15억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전부 법인세 계속 안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팔 때 과세 받거나 아니면 회사 문 닫을 때 과세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 문 닫잖아요. 해산되잖아요. 청산이 안 됐는데요. 아니 합병은 청산이 없다니까요. 그냥 전부 이게 실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받아야죠. 아니 이거 무슨 합병하려다가 세금만 내고만 해? 진짜 이거 검토 안 하면 나중에 세금만 수억씩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서 우리는 합병을 다뤄야 된다. 이제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뭐 합병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분은 딱 생각이 그러니까 1대1 합병을 그냥 당연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저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실내건축하고 도장이 있는데 실내건축 1억 5천만 원, 도장 1억 5천만 원인데 합병을 하면은 이분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막 자기가 많이 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거를 이제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특례되니까 7,500이니까 이쪽에 1억 5천 법인인데 이거 이렇게 합병하면서 7,500만 원만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건산법만 생각하면 특례되니까 2억 2,500으로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만큼만 발행하는 거는 사실 얼마를 발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전에 이거를 발행함으로써 세금이 어떻게 내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그거는 뭐 틀린 말씀,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얼만큼을 신주를 발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 비율이라는 게 있고 합병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못하겠네. 아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한테 맡기면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있다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되면은 혹시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건설업 합병은 건산법 17조에 근거합니다. 자, 둘째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이나 합병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 단 건설업자가 비건설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이때가 합병신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면허가 추가되는 게 없으면 합병신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합병을 잘
해서 그 합병 신고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게 포괄적으로 그 또 어떤 그 건설업자의 권리 의무가 전부 승계됐다라고 보여지면은 뭐 이거 사실 필요 없는 얘기지만 이런 거는 그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합병은 전부 포괄적으로 넘어가니까 실적도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 건설업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합병에 대해서. 자, 건설업 합병은 면허하고 실적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확인할 게 많습니다. 그 특히 제가 뭐 또 세 번째 강조하는데 과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다양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 절대로 뭐 저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셔도 담당 세무사님하고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냥 컨설팅만 믿고서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 진단. 이 기업 진단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실질 자본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존속하는 회사는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니까 실질 자본금 확보를 해야 되고, 소멸하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실태조사 받는 거하고 똑같이 가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모두 충족을 시켜놔야 된다. 그러니까 합병을 할 때 덜컥 등기하는 게 아니고, 충족을 시켜놓고, 얼마큼 기다려요? 자, 충족을 시킬 땐 대부분 예금 아닙니까? 예금은 30일 평균 잔액 유지해야 되니까 예금 자 보충을 해놓고 30일이 지난 다음에 합병 계약하고 절차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뭐 건설업 전문 세무사 이수용 세무사니까 뭐 이렇게 아주 깊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 코타조세 연구소 25년간 축적된 건설업 전문 노하우로 자 건설업 뭐 제가 세무사업을 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뭐 건설업 쪽에 아주 그 깊이 연구를 한 건 한 15년 정도 됐지요. 자, 다양한 경험 뭐 안 해본 경험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는 뭐든지 어느 정도가 아니고 뭐든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요. 전화 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